이 문제 보기 전에 우리가 그래프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프 먼저 보고 이 문제 풀도록 할게요. 여기를 X축, Y축이라 봤을 때 원점, 여러분들이 Y 꼴 AX 제곱에서 A가 양수면은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가 되면은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져요. 동의하시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웠죠? 점 찍어서 합니까? 물론 점을 찍어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점을 찍어서 우리가 그리는 건 아니잖아, 지금부터는. 그치? 외웠잖아. 똑같습니다. y 꼴 로그 a의 x의 그래프에서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증가함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증가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되게 중요한데, 요건 x절편이죠. x절편이라면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0은 로그 a의 x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에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1 들어가야 되겠죠. 진수가 1이 되면 이 로그의 값은 0이 되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1이 된다. 요거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요 점의 좌표가 1이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밑이 1보다 크면은 x축의 1,0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잖아. 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y축은 점근선입니다. 여전히 점근선이 되면서 1,0라는 점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이러한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밑이 1보다 크면요, 증가함수, y축이 점근선이면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y축이 여전히 점근선이면서 감소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이해가 되겠죠? 이때 정의역을 구하라 하면은 보세요. 정의역은 두 가지의 그래프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프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 y 꼴 로그 ax의 정의역을 구하라 하면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집합으로 많이 표시하니까 x 바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바로 요 그래프의 정의역이 됩니다. 앞으로는 매번 그래프를 그리지 마시고 정의역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진수죠. 진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역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진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역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요 진수가 제로가 되는 값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x 이퀄 제로는 결국 y축을 의미하거든요. 여기까지 내용 꼭 기억하시고 386번부터 볼게요.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얘기 드렸죠? 요게 진수죠. 진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역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이해되시죠? 2-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항시켜 주니까요. x쪽이 작아지면 되죠. 2보다. 여기다가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해 주면은 x 바 x가 2보다 작다. 요게 바로 386번의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얘기죠. 즉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답은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x 바 x가 2보다 작다. 요게 38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얘도요. 정의역은 진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역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2x가 0보다 커져야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줘도요. 약분하시고 x는 2분의 0이라 하는 건 0이잖아요. 여기다가 x 바만 하나 더 붙여주면은 얘가 바로 387번의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답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x 바 x가 0보다 크다. 얘가 387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함수는 여러분들 고1 때 배웠죠. 고1 때. 역함수는 x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xy 자리 바꿔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388번. y 꼴 10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로그로 바꿀 줄 알죠? 진수는 이래 가시면 되죠. 진수는 이 지수의 밑이 넘어가면서 로그의 밑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로그 10의 y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10 생략되어 있는 거는 상용 로그라고 우리가 이렇게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x, y 자리 바꿔주면 돼요. 그럼 y 꼴 로그 x. 요게 바로 388번. 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고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가 나옵니다. 예. 요거 답 적어볼게. 답은요. y 꼴 로그 x가 38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89번 한번 갈게요. 얘도 일단은 양면을 3으로 나눠볼게. 요렇게 양면을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요거 약분 되겠죠? 오케이. 남은 것만 적어봅시다. 2의 x-1제곱은 3분의 y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로그로 바꿔보자. 지수는 이래 가시면 되죠. 지수는 넘어가면서 로그의 미수로 들어가라 했죠. 로그 2의 3분의 y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은 x는 로그 2의 3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y 자리 바꿔주면 돼요. 그게 바로 요 지수함수, 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답 적어볼게요. x, y 자리 바꿔주면요. y는 로그 2의 3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38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y 꼴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도 구하시오. 점근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프 그리라 그랬으니까 그려봅시다. 여기가 x축, y축. x축, y축, 원점. 여러 개 필요하니까 하나 더 복사. 됐어요? y 꼴 로그 x에서 로그 5의 x에서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면은 무슨 함수가 돼요? 개형 기억하라 그랬죠? 증가함수가 됩니다. 요렇게 되고요. 요 점의 좌표 중요하다 그랬죠? 요 점의 좌표 1입니다. 요 그래프가 y 꼴 로그 5의 x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 그럼 x자리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x-2가 들어갔죠. x자리에 x-2가 들어갔다는 거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바로 요 점 있죠? 요 점이 x축으로 이만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2,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이 요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요 점에서 한 칸 차이가 나는 쪽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생기죠. 그러면은 요 점이 요로 갈 거고 여기에서 한 칸 차이 나는 여기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잠깐만요.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요 점이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요 점을 지날 거고 여기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 그리시면 된다. 요게 점근선이니까 넘어가지 말고요. 요렇게 해서 3을 지나게 요렇게 그려주시면은 얘가 바로 y 꼴 로그 5의 x-2의 그래프가 되고 요 그래프가 바로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 그래프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버리자. 그지? 보기 좋게. 됐어요. 이걸 지워버릴게. 됐네. 그러니까 y 꼴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죠. 그리고 점근선도 구하래요.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래. 점근선 요가 2잖아. 그지?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x 이꼴 2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두 가지 구하는 문제였죠. 그래프 그리시고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만약에 단독으로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라 하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진수가 0이 되는 고식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그래프를 안 그린다면은 얘가 제로가 되는 값 x-2가 0이 된다. 이 항을 시켜주면요 x는 2가 나오겠죠. 얘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391번입니다. 얘도 y 꼴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요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뿅. 아까 전에 제가 그려놨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y꼴 로그 5x 그래프 그려놨고요. 그러면 요 그래프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거는 x의 부호를 바꾼 거잖아. x의 부호를 바꿔라. 뭐다? y축 대칭이죠. 기억납니까? x축 대칭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x축 대칭 누구의 부호를 바꿔라? y의 부호를 바꾸어라. 자, 요게 x축 대칭이었습니다. y축 대칭 누구의 부호를 바꿔라? x의 부호를 바꿔라. 즉 반대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요. 어떻게 되다? 둘 다 부호를 바꾸어라. 그죠? 둘 다 부호를 바꾸어라. y꼴 x 대칭. y꼴 x 대칭은요. 뭐라? 자리를 바꾸어라. y꼴 마이너스 x 대칭. 얘는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어라. 일단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대칭에 대해서 요거 5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총 8개가 있죠. 총 8개가 있는데 요 5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 5개. 나머지 3개는 일단 생략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시 보세요.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뭐예요? x의 부호를 바뀌었다는 거는 결국 y축 대칭을 한 거예요. 요 그래프를 y축 대칭 해주면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y축 대칭. 요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접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 점의 좌표는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기 땜시롱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점선을 표시하고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지워버리면은 예, y꼴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y축 대칭한 요 그래프 y꼴 로그 5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때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y축이죠. y축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x 이꼴 제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프 그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진수가 0이 되는 그때의 요식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 드렸죠. 마이너스 x 이꼴 제로고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은 x는 마이너스 1에다가 0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0이 되겠죠. 동일하게 점근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 확인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갈게요. 392번입니다. 예, 동일하게 여기다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얘는요. 얘 그래프를 뭐 한 거냐면은 x축 대칭한 거예요. 보세요. y꼴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x축 대칭을 한번 해보자. x축 대칭. x축 대칭 누구의 부호를 바꿔라? 반대로 y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y는 로그 5의 x가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요. y꼴 마이너스 로그 5의 x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보세요. 얘가 얘인가 아닙니까?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 요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하면은 이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게요. 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먹물 쫙 묻히는 거야. 먹물을 쫙 묻힌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책 접듯이 중간에 책 접듯이 확 접어. 그럼 여기가 어디 찍히냐면은 여기 찍히겠죠. 네, 이래 찍힐 거란 얘기죠. 여기다 먹물 묻혀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팍 찍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찍힐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요 그래프가 바로 얘의 그래프. 얘를 x축 대칭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y꼴 마이너스의 로그 5의 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점선으로 표현해 줄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예. 지워버릴게. 이렇게. 그래서 y꼴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x축 대칭한 게 얘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점근선의 방정식은 y축이죠. y축을 다르게 적으면요. x 이꼴 제로가 되겠죠. x 이꼴 제로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아니면은 요 진수의 값이 0이 되는 그 식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예, 동일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y꼴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 있었구나. 자, 393번. 얘는 여러분들 좀 분리하셔야 돼요. 변형을 좀 해야 돼. y는 일단은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
요걸 여러분들 좀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y 꼴 로그 5에 5x가 되어 있잖아. 그치? 곱은 누구로 분리할 수, 요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곱은 합으로 분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로그 5의 5 플러스 로그 5의 x죠. 합은 곱으로 합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a 로그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y꼴 얘 먼저 적을게. 로그 5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게 어차피 요거와 같은 거야 지금.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해 주면 되죠. 요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주면 요 그래프 즉 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y축 평행이동이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줄게. 요 점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점 기준으로 보시면 돼. 여기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주니까 요 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요 그래프는 요 점을 지나야 돼요.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주니까 이거 계속 점근선이죠. y축에. 그럼 얘를 이동한다고 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점근선의 방식은 동일하게 갑니다. 요렇게 해서요. 지나고 요렇게 y축은 여전히 점근선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얘는 또 우리가 점선으로 표현해주고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네, 됐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요 그래프가 y꼴 로그 5의 5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죠. y꼴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됐죠?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이게 y축이죠. x의 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게 y축이 돼버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역시 x의 꼴 0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얘가 0이 되는 고식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죠. 5x가 0이라는 얘기는 양변을 5로 나누면은 x가 0이 되겠죠. 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39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로그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2로만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y꼴 로그 2의 x의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이고야. 아니다. 예. 제가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x축, y축,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0.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하면은 y꼴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요. 어때요? 증가함수죠. 그래서 요렇게 증가하는 요러한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죠? 요 점의 좌표 얼마예요? 1이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얘는 자 올려버릴게요. 그러면은 얘는 로그 2에 올라가 주면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와 얘를 보시면 돼요. 얘 두 개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9는요 여쯤에 있겠죠. 9가 여기 있고 10은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9에 대응되는 y 값 구해볼게요. 9에 대응되는 y 값이 여기가 나오죠. 9에 대응되는 y값 여기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9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y꼴 y는 빼고요. 9 집어넣어 주니까 로그 2의 9의 좌표가 여기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 다음에 10에 대응되는 y값도 구해볼게요. 10에 대응되는 y값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요. 로그 2의 1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커요? 로그 2의 10이 로그 2의 9보다 더 위쪽에 있죠. y축.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걸 그래프로 지금 로그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로그 함수를 이용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안 할 거거든. 얼마나 귀찮니 이게 이 작업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래 좀 기억해보자.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죠? 밑이 1보다 크면은 요거 볼게요. 로그 2의 10하고 요게 올라간 게 로그 2의 9가 되겠죠.
이건 치워버릴게요. 그럼 밑이 똑같을 때 한했습니다. 밑이 같아져야 돼요. 밑 틀리면 밑을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면은 진수가 크면요, 이 전체 값도 커져요. 이쪽이 더 큽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요, 진수 크면은 그 전체 값도 커져요. 왜냐하면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밑이 만약에 0하고 1 사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밑이 2분의 1 돼 있다고 볼게요. 그럼 밑이 0과 1 사이 있잖아. 그러면은 진수가 큰 쪽이 9가 10하고 중에서 10이 더 크죠. 진수가 크면은 이 전체 값은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진수 큰 게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요거에 관한 문제가 밑에 문제니까 한번 보세요. 요렇게 돼 있죠. 얘는 올려버릴게. 요거를 일단은 변형을 시켜서 올려버릴게요.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에 27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3의 세제곱이죠. 예, 3의 세제곱이니까 로그 2분의 1에 3이 될 겁니다. 요게 간단하게 시킨 게 로그 2분의 1에 3이 된다라는 얘기죠. 얘도 올려버릴게요. 얘도 올려버리면은 로그 2분의 1에 7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시킨 게 로그 2분의 1에 루트 7 이렇게 나와요. 루트 7은 루트 9보다 작으니까 얘는 2점 자가자가의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밑이 0과 1 사이 있잖아. 그럼 진수가 작은 쪽이 2점 자가자가가 3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진수가 작아지면 이 전체의 값은 커져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부동호 방향은 오른쪽 게 더 크다.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395번에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밑이 0과 1 사이 있을 때는 진수가 작은 쪽이 더 커진다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396번입니다. 얘가 밑이 안 맞죠, 지금. 이런 거는 대수 비교 막 하시면 안 돼요. 얘가 진수 크다고 해서 이쪽이 크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봐봐. 얘를 밑을 맞춰줘야 되거든. 그럼 우리 밑변환 공식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책에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제가 로그 할 때 좀 기억해 놓으면 되게 편하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성립합니다. 세제곱 해도 되고요. 루트 해도 되고, 세제곱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지 말고 얘를 갈게. 얘를 루트 해도 어차피 이 값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로그 3의 1은 그대로 적을게. 로그 3의 1은 그대로 적고, 얘는 루트 해보세요. 그럼 로그 루트 9는 3이죠. 로그 3에 루트 16은 4가 되겠죠.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은 100% 완전히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진수 큰 쪽이 큰 거예요. 이쪽이 큽니다. 끝. 예, 이쪽이 큽니다. 끝. 요게 396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397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는데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단조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아니면 단조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이거든, 그게. 우리가 2차 함수를 생각해봐도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2차 함수는 추가의 방정식,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감소와 증가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얘는 증가와 감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함수죠. 이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있는데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단조 증가하거나 아니면 단조 감소예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강 그려도 돼. 그게 뭔 말이냐면은 보세요. 밑이 0보다 크죠? 0보다 크단다.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면은 얘는 증가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Y축, X축 세팅할 필요도 없이 증가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 개형은 제가 좀 외우라 했고요. 됐죠? 범위 이제 세팅하시면 됩니다. 1에서 64까지 보라 그랬으니까 1에서 64까지니까 요 범위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범위에 있는 그래프만 보라는 얘기니까 요 그래프만 보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라는 얘기니까 지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 들어갔을 때 Y 값이 제일 작죠?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진수가 1이면 이 로그의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0이 되고요. 64 들어갔을 때 Y 값이 제일 높죠. 그럼 최대값이 되겠죠, 이때.
64x에 64에 대응되는 y값 구하시면은 그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xr에 64를 집어넣어주면은 64는 2의 6제곱이잖아. 그럼 얘 떨어져서 y값 6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얘가 최대값이 되고요.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최대값 6, 최소값 0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이것도 볼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함수죠. 예, 그냥 x축, y축 세팅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감소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x축 평행이동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범위 이제 세팅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7까지 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봐주면 되고, 즉 요 범위니까 그래프 요 그래프만 보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갔을 때 y 값이 제일 높으니까 최대값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2니까요. 2분의 1 되겠죠? 밑과 진수와 같으니까 이 로그의 값은 1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7 들어갔을 때 y 값이 제일 낮으니까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다 7 집어넣어주면은 계산해 볼게. 로그 2분의 1. 2분의 1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여기다 7 집어넣어주니까 7은 7 더하기 1이니까 8. 즉 2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얘는 앞으로 나가면서 분모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분의. 얘는 앞으로 가면서 분자로 가겠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2가 됩니다. 요거 어차피 1이니까 안 적어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최대값, 최소값은 여러분들이 알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399번입니다. 밑이 어때요? 밑이 얘도 자 밑이 5죠. 그래서 얘는 정가함수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X축 대칭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X축 대칭 이 그래프 그리고 X축 대칭하는 게 싫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어버릴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Y 꼴 로그 5의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요래 쓸 수 있겠죠. 다시 얘가 나가면서 분모로 가면은 이거 되는 거 맞아요. 그럼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 되는 거 아닙니까? 밑이 0과 1 사이 있죠?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Y꼴 로그 5의 X 그래프 그린 다음에 걔를 그게 더 복잡할 것 같은데 Y꼴 로그 5의 X의 그래프가 얘가 1보다 크니까요. 정가함수죠. 정가함수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는 X축 대칭이거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X축 평행이동이나 Y축 평행이동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는. 범위 이제 세팅할게요. 7에서 어디까지? 127까지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127. 요 범위에서 보니까 그래프는 요 그래프만 보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니까 치우시면 됩니다. 그럼 7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제일 높죠.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7을 보자. 여기다 집어넣을게.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뭐 여기 편해 보이네. 여기다 7 집어넣으니까 7에다가 2를 빼주니까 5죠. 로그 5의 5는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2로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7 들어갔을 때 y값이 제일 낮아요.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127 집어넣어주면은 2 빼주면은 얘가 125가 되고 125는 5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앞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3이 되고 플러스 3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최대값 2, 최소값 0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방정식을 풀어라 얘기는 x의 값이나 x의 범위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반드시 밑조건 그리고 진수조건 얘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그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밑조건 진수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이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로그 A의 x에서 이 밑은요 0보다 커져야 되고, 그리고 이 진수도 반드시 0보다 커져야 되고, 밑은 누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로그로서의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또는 우리끼리 밑조건 진수조건이라고 얘기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밑조건 먼저, 진수조건 먼저 쓰셔야 됩니다. 밑은 양수가 되어 있고 1이 아니니까 됐고요. 얘만 양수가 돼야 돼요. 2x-5가 양수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항을 시켜주면 2x는 5보다 커져야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는 안녕 처리하시고 x가 2분의 5보다 커야 된다. 요 조건이 나오죠. 그리고 방정식에서 x의 값은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조건 하나 적어주시고요. 일단은 얘는 잠깐 쉬고 이제 방정식 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로그 3의 2x-5는 2락하는 거는 밑이 3인 로그로 바꿔주면은 3의 9, 1에 쓸 수 있습니까? 요거 3의 제곱이니까 떨어지니까 2 맞잖아요. 밑끼리 같을 때 진수끼리 같아지면은 끝이에요. 로그 방정식은. 밑끼리 같을 때 진수끼리 같아지면 된다고. 2x-5는 9가 되고요. 이 항을 시켜주면은 2x는 14가 되고, 그래서 x의 값은 7 나옵니다. 근데 이 7이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2.5죠 얘는. 2.5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답은 7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밑조건 진수조건 빠져먹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고 눈물 뚝뚝 흘려요. 401번 볼게요. 얘도 밑은 양수고 1도 아니죠. 그럼 됐고, 얘만 양수가 돼주면 돼요. x 플러스 1이 양수가 돼야 되고, 이 항을 시켜주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 된다. 요게 바로 밑조건 진수조건, 로그로서의 정의되기 위한 조건. 됐죠? 이제 방정식을 풀게요. 밑끼리 같을 때 진수끼리 같다 끝이에요.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1은, 얘를 밑이 3분의 1인 로그로 바꿔주면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2죠. 이게 되겠죠. 밑끼리 같죠? 진수끼리 같아지면 돼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은 9분의 1 돼주면 되고, 이 항을 시켜주면은 x는 9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 하는 거는 마이너스 9분의 9잖아. 예.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8 이렇게 돼주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 쌤, 진수가 양수가 되는데 이거 음수인데요? 아니지. 요 값이 여기 들어가주면 이 진수는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x의 값 자체에서는 음수가 나와도 되는 거죠. x의 값이 음수 나온다고 해서 얘가 양수가 되지 얘가 음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음 문제 볼게요. 402번 문제입니다. 얘도 요거는 밑조건. 진수는 일단은 양수가 됐어요. 그죠? 그럼 밑조건 x 플러스 1은 양수가 돼야 되고요. 밑은 1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밑은 1이 되면은 안 돼요. 이 항을 시켜주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 되고, 넘어가주면은 x는 누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 되고 0이 되겠죠?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렇게 밑조건, 진수조건 하나 적어놓고 푸시라 그랬습니다. 할게요, 이거. 그러면은, 로그 x 플러스 1의 9잖아요. 그죠? 2락하는 거를 밑이 x 플러스 1은 로그로 바꿔줄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1에 써도 상관이 없죠? 앞으로 떨어지면은 2가 되고, 이건 밑과 진수 같으니까 1 돼버릴 거 아니에요. 밑끼리 같을 때, 누구끼리? 진수끼리 같아지면 되니까, 요거 두 개 갖다 놓고 x에 갖고 하시면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9가 돼주면 되니까 요 값은 얼마가 돼주면 돼? 아직도 3이라고 얘기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2차 방정식이니까 x의 값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이 항을 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 x는 위로 한번 계산해 주니까 2가 되거나, 또는 아래로 한번 계산해 주면 x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답 둘 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여기 되면 안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아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되고 얘만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답을 걸러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답은 x 이퀄 2. 요게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또 하나 볼게요. 밑조건 진수조건. 오케이. 자, 밑조건 진수조건 먼저 갈게요. x-1은 양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2x-3도 양수가 돼줘야 돼. 이 항을 시켜주면은 x는 1보다 커져야 되고, 이 항을 시켜주면은 2x는 3보다 커져야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x가 2분의 3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얘도 양수가 돼야 되고 동시에 얘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얘 아닙니까? x가 2분의 3보다 크다. 요게 바로 진수조건, 미조건이라는 얘기죠. 진수조건, 미조건.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되겠죠? x가 1보다 크니까 오른쪽, 2분의 3은 1.5니까 1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2분의 3보다 커져야 되니까 또 오른쪽.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니까 그래서 요걸 적은 거예요. 되겠죠? 일단은 얘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제 풀게요. 예. 밑길이 같을 때 진수끼리 같아지면 돼요. 밑길이 이끼리 같죠? 그럼 요렇게 같아지면 된다고요. 2x-3이 x-1과 같아지면 돼. 이 양을 시켜서 얘와 계산해 주니까 x는 넘어가서 플러스 3 마이너스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x가 2다. 요게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x가 2는 요 범위를 만족하니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문제 볼게요. 404번입니다. 요것도 밑조건, 진수조건 먼저 가셔야 돼요. 밑은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용로구죠. 예, 됐죠. 예, 밑조건 만족하죠. 0보다 크고 10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니까요. 그죠? 진수 조건만 써주면 되겠다. x는 0보다 커져야 되고 여기도 진수 있죠. x-3도 0보다 커져야 돼요. 이 양을 시켜주면요. x는 3보다 커져야 돼.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가 3보다 크다. 요게 바로 로그로서의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요거 적어놓고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합일 때 곱으로 합칠 수 있죠. 그러면 로그 x에 x-3 로그의 합은 곱으로 합칠 수 있고 1은 이거 아닙니까? 로그 10과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10 생략돼 있고 얘는 1이죠. 이제 밑끼리 10 같아졌죠. 진수끼리 같아지면 돼요. x, x-3 이꼴 10이 돼주면 됩니다. 이 양을 시켜서 정리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넘어가 주니까요. 마이너스 10 이꼴 0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 하시면 xx 255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5가 나옵니다. 그런데 x는 3보다 커져야 되니까 얘는 답이 안 되고 얘만 답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x 이꼴 5가 바로 최종적인 40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05번입니다. 진수조건 먼저 가시는 거죠. 밑조건, 진수조건. 그죠? x-1은 양수가 돼야 되고 이 양을 시켜주면 x는 1보다 커져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얘도 진수니까요. x 플러스 2도 양수가 돼야 되고 이 양을 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요. 결국 진수조건, 밑조건은요. x는 1보다 크다. 요게 바로 자, 로그로서의 정의되기 위한 범위가 되겠죠. x의 범위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반대로 이항을 시켜버릴게요. 그러면 로그 2에 x-1이 되고 그대로 갔고요. 이항을 시켜주면 부가 바뀌겠죠. 플러스 로그 2에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2가 남겠죠. 이항을 시켜버리고 얘는 합은 곱을 합칠 수 있겠죠. 밑이 같을 때 한해서 합해주면은 로그 2에 곱을 합해주면은 x-1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1합하는 거는 밑이 2는 로그로 바꿔주면 2에 4, 1에 적을 수 있겠죠. 얘가 2죠. 그럼 밑이 같을 때, 밑끼리 같을 때 진수끼리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이쪽으로 갈게. x-1, x 플러스 2가 4가 돼주면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해주면은 x제곱 2x-x니까 플러스 x 요래 가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꼴 0가 될 겁니다.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x 2, 3은 6,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 2, or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x는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고요. 2만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답은 x 이꼴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06번입니다. 수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같은 것이 보이면 뭐 하라고요? 치환하라 그랬죠. 이렇게 같은 거 보이시죠? 얘를 t라고 둘게요. 얘를 또 t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진수조건 하나 쓰고 갑시다. 얘도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x는 0보다 커져야 돼요. 그죠? 요게 바로 진수조건 까먹지 마시고 꼭 적어주시고요. 요거 인수분해 해볼게요. tt 1, 3 둘 다 마이너스 줄게. 오케이.
그래서 제로가 되는 t의 값은 1이 되거나 또는 얘가 제로가 되는 t의 값이 3이 나오겠죠. 원상복귀 할게요. 원래 t의 값이 누구였냐면은 로그 3의 x였잖아. 그지? 로그 3의 x가 1이 되거나 또는 로그 3의 x가 3이 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1 되려니까 요 진수가 얼마 들어가주면 돼요? 3 대주면 되죠. 얘가 3 대주면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 되겠죠. 로그의 값이. 또는 여기가 27 들어가주면 되겠죠. 27 들어가면 3의 세제곱이니까 3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의 값은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커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x가 0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럼 요 둘 다 답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갈게요. 이제 로그 부등식으로 넘어왔어요. 로그 부등식. 자,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x 플러스 4가 진수니까요. 진수 조건에서 얘는 양수가 돼야 돼. 이 양을 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커져야 됩니다. 얘가 바로 진수 조건. 반드시 진수 조건, 밑조건 써놓고 여러분들 문제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이 3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줄게. 2에 x 플러스 4가 작습니다. 얘가 작죠. 3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면은 로그 2에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2의 세제곱이고 떨어지면은 3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크기 땜시롱 진수의 부도 방향은 얘 따라가시면 돼요. x 플러스 4가 8보다 작다 이렇게 해요. 밑이 0과 1 사이 있으면은 진수의 부도 방향은 얘와 반대로 바뀌시면 돼요. 얘 1로 이항시켜주면은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 4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커져야 되니까 오른쪽, x가 4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시면 되죠.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 적을게. 답은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플러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요. 407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408번입니다. 진수 조건 먼저 가는 거예요. x-는 양수가 돼야 되고 이 양을 시켜주면 x는 1보다 커져야 돼요. 그죠? 얘가 바로 진수 조건. 그 다음에 2라는 것을 밑이 3분의 1인 로그로 만들어줄게. 2는 로그 3분의 1에 2라 하는 거는 9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떨어져서 2가 되는 거 맞잖아요. 요거는 밑이 보세요. 3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 있죠. 그럼 요 진수의 부동 방향은 얘와 반대로 바뀌셔야 돼요. x-1 바뀌고 9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넘어가 주니까요. x는 작습니다. 넘어가면 플러스 1 되죠. 9분의 1 더하기 9분의 9니까요. 9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x는 9분의 10보다 작아야 돼. 9분의 10보다 작아야 돼요. 포함 안 하고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1은요. 1은 9분의 9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왼쪽에 있겠죠.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요 범위가 되어서 답은요. x가 1보다 크고 9분의 10보다 작다. 얘가 바로 40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진수 조건 2x-1은 양수가 돼야 되고 이 양을 시켜주면은 2x는 1보다 커져야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약분해서 x가 2분의 1보다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진수 조건 3x 플러스 1은 양수가 돼야 되고 이 양을 시켜주면은 3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 약분해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져야 됩니다.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요. 결국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얘가 바로 진수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풀자. 밑이 0과 1 사이 있잖아. 그러면 진수의 부도 방향은 얘와 반대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2x-1이 작거나 같습니다. 3x 플러스 1보다요. 그죠? 얘를 넘어갈게요. 그러면 x쪽이 크거나 같아지면 되죠. 얘가 넘어가주면은 대신 얘가 넘어가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수익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네, 수익선 하나 그려봅시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얘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가 나오네. 그지? 그래서 409번의 정답은요.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얘가 바로 40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410번입니다. 진수조건 먼저 갈게. 2x는 0보다 커져야 되고요. x 플러스 2도 0보다 커져야 돼요. 양별 2로 나눠주면은 얘는 약분이 되고 x는 2분의 0은 0이죠. 0보다 커져야 됩니다. 요거 넘어가 주니까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져야 돼요.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면은 x가 0보다 크다. 요게 바로 로그로서의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서 밑이 1보다 크기 땜시롱. 자, 진수의 부도 방향은 따라가시면 됩니다. x 플러스 2, 그죠? 이 양을 시켜주면은 계산해서 x가 2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답 바로 적을게요.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가 바로 41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죠? 411번 볼게요. 역시 밑조건, 진수조건 먼저 갈게요. x는 양수가 돼야 되고 7-x인 이 진수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x를 이항시켜주면요. x쪽이 작아지면 되는 거죠. 7.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요. 결국 x는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얘가 바로 밑조건, 진수조건이 됩니다. 요게 로그로서의 정의가 되기 위한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요거 풀게요. 합은 곱을 합칠 수 있죠. 그러면 로그 x의 7-x 이렇게 되고요. 1이라 하는 거는 로그 10이 됩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밑이 10이잖아. 상용 로그잖아. 그지? 1보다 크니까 진수의 부도 방향은 얘 따라가시면 돼요. x 7-x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해요. 분배 가주면 요래 먼저 갈게요. 마이너스 x제곱. 요래 분배 가주면은 플러스 7x. 얘가 넘어가주면은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0. 음수 곱했으니까 분호 방향 바뀌시면 되죠. 이거 x제곱의 개수 양수 기준에서 작은 거 아니죠? 크죠? 그러면은 4의 범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xx 2, 5, 10 큰 쪽에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큰 쪽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둘 다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0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7. x는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얘가 제로가 되는 x가 미, 그죠?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얘가 제로 되는 x의 값이 5니까 x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하시면은 우리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죠? x는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요렇게 처리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x는 2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작다.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x는 5보다 크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니까 요거를 답으로 적으시면은 되겠네요. 이제 정답 적을게.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되겠죠? 또는 x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요렇게 처리하시면요. 411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